60세 이후의 재혼, 행복으로 가는 문일까요? 아니면 고통의 시작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 시기에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이유에서 출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느껴지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우리를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선택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선택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60세 이후의 재혼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 이상입니다. 이미 각자의 삶이 정리되어 있고 나름의 질서와 안정감을 찾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갈등과 도전을 함께 가져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경제적 기반,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내면의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간절함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선택한 재혼이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재혼이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재혼이라는 선택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의 재혼은 어떤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할까요? 삶의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는 이미 안정된 생활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시기에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관계, 정서적인 안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혼이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행복 대신 예상치 못한 복잡함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며 왜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재혼을 부정적으로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재혼이라는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나이 든 이후에도 안정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문제는 경제적 부담과 갈등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이미 퇴직이나 은퇴로 인해 고정된 수입원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상태에서 기존에 쌓아놓은 재산과 연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재혼은 이러한 안정성을 뒤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60세 이후의 재혼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혼은 곧 재산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은 이미 자신의 재산 구조와 사용 계획을 어느 정도 정리해둔 상태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나 자신이 사용할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정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통해 새로운 배우자가 등장하게 되면 그 계획이 단번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간접적으로 내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재혼은 각자의 연금 수령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제도는 배우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수급권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의 연금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상황에서 재혼으로 인해 그것이 감소하거나 변동될 위험이 있다면 이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산 분배와 관련된 갈등입니다. 재혼은 새로운 배우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족,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재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배에 대한 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자신이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유산이 줄어들 가능성을 염려하게 됩니다. 이런 걱정은 자녀와 부모 간의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이 새 배우자를 경제적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면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안정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0세 이후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안전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혼을 통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거나 기존의 안정적인 재정 상태가 무너질 경우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상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에 경제적 문제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은 건강 문제나 정서적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재혼을 고민할 때는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재혼이 경제적 갈등과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노후의 평온한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자신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재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과의 경제적 조건과 책임 분담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화하고 법적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작은 결심이 인생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만큼이나 잃을 수 있는 경제적 안정성의 무게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인생 후반기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에 휩쓸려 재혼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경제 문제와 잠재적 갈등을 깊이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에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자녀, 손자, 며느리 등과의 유대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의미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그러나 재혼은 이 안정된 관계를 흔들고 가족 내 갈등과 복잡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새 배우자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가족과의 관계가 훼손되거나 심지어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재혼은 자녀들에게 단순히 축하받을 일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든 부모가 재혼을 선택할 경우 자녀들은 다양한 감정과 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동시에 새 배우자가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혹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지는 않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자리와 부모와의 관계가 변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부모가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관심을 나누게 되면 자녀들은 정서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에게 나는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은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 거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며 결국 가족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와의 관계 역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새 배우자가 등장하면서 손자, 손녀들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게 낯선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손자들은 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하지? 라는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어른이 된 손자들은 부모나 조부모 세대 간의 갈등을 목격하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새 배우자가 손자, 손녀들과 소통하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경우 가족 내 긴장감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은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의 가족 관계가 새로운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변화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새로운 배우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문제나 의사소통의 방식이 달라지면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새 배우자가 가족의 재정 문제나 생활 방식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며느리나 사위와의 대화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가족 내 화목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새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거리감입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등장하면 기존 자녀들은 종종 이 새로운 사람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새 배우자에게 쏠리는 경우 자녀들은 감정적인 거리를 느끼며 새 배우자를 거부하거나 적대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와 새 배우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런 상황은 부모 자신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종종 오래 지속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하거나 새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경우 부모는 새 배우자와 자녀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내 신뢰와 유대감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며 심한 경우 가족 간의 완전한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는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재혼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소중한 유대가 훼손되고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족은 삶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노년의 삶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 손자, 며느리, 사위 모두가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재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미리 예상하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혼 후에도 기존 가족과의 시간을 꾸준히 유지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로 인해 잃을 수 있는 가족 관계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기존의 소중한 관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재혼은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재혼은 새로운 관계를 통해 행복과 기대를 품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재혼은 감정적으로 더 복잡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미 개인의 성격과 생활 방식이 굳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배우자와의 조화를 이루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의 문제를 넘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와 열정으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했지만, 6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문제를 감당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겪는 의견 충돌이나 성격 차이는 점점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이 충돌할 경우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서적 안정의 어려움은 두 사람의 성격 차이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의 결혼 생활이나 긴 세월 동안 형성된 고유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활 방식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익숙함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이러한 익숙함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려 할 경우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를 넘어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은 새로운 관계에서의 기대와 현실이 충돌할 때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재혼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위로를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더라도 현실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혼 이후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어려움은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거지는 크고 작은 갈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라는 후회와 자기 비난이 찾아온다면 정서적 안정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민감해지고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갈등이나 말다툼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상대방과의 생활에서 끊임없는 의견 충돌이 반복될 경우 불면증이나 우울감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서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더욱이 정서적 안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지만 60세 이후의 재혼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나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나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러한 불신은 정서적 안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문제는 두 사람 간의 갈등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재혼 이후에도 기존의 가족과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은 매우 복잡한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고 두 관계 모두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재혼은 정서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데서 오는 설렘을 넘어 내면의 평화와 삶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과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재혼이라는 선택이 이 내면의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서적 에너지가 충분한지,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감정에만 의존해 재혼을 선택한다면 정서적 안정은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재혼은 단순히 새로운 사랑을 찾는 일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정서적 안정은 노년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재혼이라는 선택이 그 안정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삶의 후반부를 더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명한 선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관계보다 내면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외부의 관계에서 얻는 행복보다 스스로의 내면을 채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거나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서 외로움이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군자는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지혜를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홀로 설 수 있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며 바쁜 삶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는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혼이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책임, 그리고 변화는 우리의 평온한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를 채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채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자신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배우는 것, 혹은 독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신을 발전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소소한 대화를 나누거나 같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외로움을 줄이고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외로움을 잊는 동시에 삶의 의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느껴보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관계를 맺더라도 내 마음이 불안정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달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내면을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재혼과 같은 큰 결정을 내리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관계인가? 아니면 내면의 평화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지혜와 통찰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삶의 후반부를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는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